네, 반갑습니다. 북포럼 북톡스 39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저 굉장히 행운의 날이네요. 두 번이나 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북포럼 북톡스 주제라기보다는 책은 이제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 이 제목이 굉장히 좋아서 이끌려서 오셨다는 분도 오늘 계시거든요. 이 책의 저자님은 최인호 저자님이신데요. 다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막 이렇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네,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보시니까 아시지만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은 또 최인호라는 좀 유명하신 분이 있다고 남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 오늘 제가 저자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아시는데 사실은 미모에 한번 놀라시고 또 말씀을 또 너무 잘하셔서 놀라세요. 그래서 이 책을 내셨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에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거고요. 오늘 진행에 대해서 진짜 30초만 얘기하고 제가 또 사라지도록 할 텐데요. 이게 저자님의 강연을 듣고 제가 이제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면 좋아요라는 공이에요. 우리 북포럼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이거 공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시거든요. 이게 맞아도 안 아파요. 근데 너무 제가 말씀드렸지만 놀라울 정도의 미모시기 때문에 얼굴만 피해서 던져주시면 되세요. 마음껏. 그리고 많이 이렇게 받으셔야지 또 흥이 나셔서 원래 말씀 잘하시는데 더 잘하실 수 있고 좋은 내용 많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함께 즐겁게 우리 저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최인호 저자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와. 벌써 이렇게 공 던져 주시는 거죠. 어디 가서 네, 좀 당황스럽긴 해요. 처음이어서 이렇게 추운 또 겨울 저녁에 또 늦은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통이라는 거는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조금 전에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어떤 분이 어디 계시죠? 네. 귤 한 박스 이렇게 들고 오셔서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먹는 이런 걸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훈훈하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인호가 남자일 거라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신 분들 계실까요? 네, 조용히 나가주시면. 네, 저는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 이제 저자고요. 사실 이 제목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제목만 딱 보시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셨는지 또 소통의 어떤 기술적인 면들 이런 걸 기대하고 오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왜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인지 제 강의를 일단 들어보시고 나중에 얘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멋지게 이기는 대화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겨야만 될까요? 그렇게 이기고 싶나요? 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왜 어떤 의미의 이기는 건지 네,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는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은요.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함께 할 저는요. 최인호 동명이인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을 열심히 따라가고는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방송 출신 강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TV에서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얼굴을 보시면 왜 TV에서 못 봤는지 아시겠죠? 언니 감사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에요 예뻐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즘엔 이런 반응들 뿐이더라고요. 목소리는 어때요? 그래도 다행히 목소리는 예쁘다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저를 잘 알아서요. TV는 6개월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리포터로 뭐 펜션 소개하고 이런 리포터로. 근데 6개월 동안 TV에 나오는 제 모습을 보니까 TV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바로 오디오 쪽으로 전향을 했는데요. 대학 4학년 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네.
오늘 대체로 구름 낀 맑은 날씨였죠. 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서워. 와. 네. 제 꿈이 근데 라디오 DJ였어요. 그래서 리포트 생활 2년 만에 라디오 DJ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라디오는 이제 교통방송 DJ여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목소리가 예쁘다고 하셔서 그때도 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보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디오 출신 성우로 잠깐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층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셨어요? 누르시죠? 1층입니다. 주차장에 들어가세요. 주차권을 뽑아주세요. 네. 학생들이 많이 들어봤다는 목소리가 또 있어요. 네. 스튜디오 안에 미국인 성우, 여자, 남자 성우분이 함께 들어가요. 그럼 저는 한국 성우. 막 두 사람이 샬라샬라 영어로 얘기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이렇게 성인분들은 좋아하시는데 고등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소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방송을 1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과 메시지를 명료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저는 몸으로 체득해서요. 스피치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저는 코치라고 나와 있는데 생긴 거는 굉장히 차갑거나 그쵸? 좀 새침대기 같은 이미지도 있고요. 좀 어찌 보면 막 도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심리 코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코치가 된 계기 사연이 있어요. 아마 앞으로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철학은 뭐냐면요.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예요. 그게 영어로 저희 회사 이름이기도 한데요. in flow예요. 네, in은요. 사람인이에요. 물론 안, 내면이란 뜻이기도 되고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요? 바로 나죠. 네. 플로우는 흐르다예요. 여러분이 소통의 스킬을 얻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요. 소통의 스킬을 배우기 이전에 나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이 먼저인 거예요. 나를 먼저 바로 세우면요. 이게 알아서 넘쳐요.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잘 흘러가더라고요. 네, 그 순리를 저는 깨달았고 그 철학을 가지고 인플로우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로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긍정 강사 최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돌 맞는 기분은 이런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저희 멋지게 이긴 대화의 기술 그 소 제목이요. 똑똑하게, 우아하게, 당당하게입니다. 지금은 저 어때 보이나요, 여러분? 우아하고, 당당하고, 똑똑하고 그래 보이시나요? 네. 누군가 여러분 대화했을 때 내 자신이 정말 똑똑하고, 우아하고, 당당하게 소통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도 얼마 되진 않았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 기분 좋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미스인 줄 알았다. 가까이서 제 줄은 못 보셨어요. 네, 그랬으면 아주 골드미스가 됐을 것 같고요. 젊은 시절에 20대 때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저도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제 고향이 전라도예요. 서울에 전라도인가요, 언니? 반가워요. 서울에서 방송을 하면서 이제 홀로 이렇게 지내다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저는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방송 일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멋진 최인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정말 바보같이 이 애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지방에 다 부모님이 계시고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주부님들도 몇 분 계시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주부 우울증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남자분들?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단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주부 우울증 누구나 다 걸리는 거 아닌가? 가볍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집에 갑자기 머물게 되면서 주부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때 정말 멋지게 정말 열심히 최인우라는 이름을 달고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루아침에 최인우가 사라진 거예요.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 그래서 집안일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인 거예요. 눈을 뜨면 걸레질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애 보고 남편 뒷바라지.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역시 똑같이. 그러니 어느 날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또닥또닥 아이를 키우는 일도 참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그래 이 아이를 열심히 키우자.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삶이야.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애으로 불리워지지가 않고 매일매일 그냥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어떤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소통이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살았더니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부모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는 또 큰딸이에요. 위로 언니 오빠가 아무도 없어요. 상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속의 한을 좀 풀어내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유모차를 밀고 장을 보고 집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 동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근데 처음 겪어봤어요. 심장이 마구마구 뛰더니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이 발작 증상이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전 일을 하다가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공황장애라는 걸.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되다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위험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게 맞는데 병원에 선뜻 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말 그때 당시 저를 생각하면 절벽 끝에 겨우 매달린 것 같았어요. 아무하고도 소통할 수 없었고 저는 공황장애, 우울증에 매일 울기만 하고 근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희 울타리 역할을 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절벽 끝에 겨우 매달려 있었는데 그냥 그 절벽 아래로 툭 떨어졌어요. 저는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주변에서. 저는 굉장히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가끔 일하러 오신 아주머니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예전에 나는 최인우처럼 사는 게 내 꿈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저 행복했나요?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아주 불행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그 모든 거를 다 함께 앗아갔더라고요. 집이며 저한테 남아있는 돈은 한 푼도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저희 지방에서 부모님이 정말 그 보따리 2개를 갖고 오셨어요. 인호야 너 이불 옷만 싸. 그리고 딸 이불 옷만 싸. 그래서 그 넓은 집에 제가 정말 가꾸고 애썼던 가구들이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옷만 정말 담아서 보따리를 싸고 엄마 아빠 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울먹거려지는데요. 그 고속도로에서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20대 때
정말 나는 성공한 삶을 살 거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30대 후반에 정말 쫄딱 망해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내려가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였을까요? 3개월을, 거의 3개월을 누워서 울기만 했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다 짓물러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느 날 제가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정말 저를 최고로 생각하시고 너무나 잘 키워주셨고 서울에서 정말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제 딸은 그때가 3살이었어요. 3살 난 딸은 이제 삶을 시작했으니 너는 앞으로 더 인생을 살고 부모님께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하나는 죽어야겠다. 왜냐하면 경력 단절 3년 이상이 되니까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바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돈을 벌 수도 없고 자본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거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퇴직하시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나 하나는 사라져야겠다. 그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병원에서 이제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 약통을 다 들고 물 한 컵을 들고 방에 들어가 이렇게 앉았어요. 이제 죽어야겠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정말 죽어야겠다라고 그런 경험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어쨌든 그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세상의 끈을 다 놔서 그런가 봐요. 편안해지더니 그제서야 누군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였을까요? 네, 제 3살 난 딸이 옆에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운명을 갖고 태어났길래 아빠가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옆에서 엄마마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 아빠 다 얼굴이 떠올리더니 정말 중요한 사람이 떠올리더라고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네. 저 최인호가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면서 저는 누구에 의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했고 그냥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벌었고 누구의 부인이었고 누구의 엄마로 살았지 정말 최인호로서 내가 나한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온전히 몰입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최인호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직 3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 지금까지 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죽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제가 바닥인 거예요. 바닥이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돈도 없어요. 남편 없어요. 할 줄 아는 능력도 없어요. 나이는 많아요. 애까지 있어요.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호야, 그렇다면 있잖아. 네 앞날이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평지거나 오르막길밖에 안 남았다는 거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라도 해보고 그때 안 되면 죽자. 그래서 약간의 용기가 딱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에 돈을 벌러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세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세상은 따뜻한가요? 아니면 차가운가요? 어때요, 여러분? 네, 그쵸. 그때 제 상태가 온전치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날 세상을 나갔는데요. 그때 제가 맞닥뜨렸던 세상은요. 너무너무 차가운 얼음장이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방송뿐이었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 찾아갔어요. 국장님, 저 돈을 벌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방송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국장님께서 아니 인호야, 너
남편 돈 잘 벌고 있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일을 하려고 왔어? 근데 제가 그때 자존감이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인 거예요. 대신에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저 사실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장기 출장 갔습니다. 미국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냥 바보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국장님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노야, 또닥또닥 안 됐다. 그런데 있잖아. 네가 원한다고 일자리가 항상 있는 건 아니야. 네, 상처받았어요. 제가 정말 잘 따르던 선배님 찾아갔어요. 또닥또닥 참 안 됐구나. 그런데 있잖아. 네가 원한다고 일자리가 있진 않아. 네, 다 거부당했어요. 다 거절당했어요. 내가 방송을 지금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을 하는 걸 가르칠 수는 있지 않을까? 후배들을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대학에 놓고 했어요. 대학이 그렇게 보수적인 곳이란 거는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학위도 없는 게 어디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상처받았어요. 저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장사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나는 강의를 하고 싶어. 스피치든 내가 이 역경을 반드시 이겨내서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제 편일 줄 알았던 저의 가까운 분들이 그때 순간 네가 어떻게 그거 아무나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상처받았어요. 세상에 나갔는데 온갖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힐책하고 질책하고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 화살을 다 빼는데 정말 피가 철철 흘렀어요.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요. 늪에 빠진 것 같은 거예요. 허우적허우적 계속 살려고 바둥바둥 치는데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없고 옆도 막혔고 위도 다 막혔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노야, 사람들이 너를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있어. 너 별거라고 생각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 너 그렇게 비난받아도 되는 사람이니? 너 사람들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니? 너는 진짜 누구니? 자꾸 그런 물음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딱 생각났어요. 여러분 산에 가시면요. 지도 보지 않으세요? 그쵸? 네. 여러분 산에 딱 등산 가셨을 때 지도 보고 어디를 보세요? 내가 가야 할 곳. 그리고 또 하나 보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있는 곳. 그쵸? 맨 처음에 가서 내가 어디에 있지? 현 위치를 보시고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지? 목표 지점 보시죠. 네, 이거 설악산 지도예요. 네. 그럼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되지? 확인하시고 뭘 보세요?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네.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노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겠다. 이노,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알아야겠다. 왜냐면 사람들이 뭐 할 줄 알아요?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할 수 있겠어? 여기에 뭐라고 대응을 못했어요. 왜? 제가 저를 모르니까요.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길이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있는 걸까? 남편은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쓰임새로 있는 걸까? 이 아이는 왜 내게로 와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시작할까? 많은 물음들이 막 올라왔어요. 이노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자.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게요. 이거예요. 제 책에 초반부에 이게 나와 있어요. 표까지 함께. 이노야,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가장 기뻤던 순간들이 뭘까? 네가 살면서 성공했던 거, 보람됐던 거, 그리고 나의 강점.
네,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 어느 것 하나 부정적인 게 있나요? 전혀 없죠. 다 긍정적인 리소스예요. 네. 처음에 이걸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공황장애가 오래 있었고 우울증이 오래 있었고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은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정말 내 안에 뭐가 있지? 나는 기뻤던 순간이 있었나?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랫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한 줄을 쫙 적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계속 표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따 잠깐 여러분과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목표. 누군가요? 네. 제가 그렇게 책 보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저 되게 책 많이 봤을 거라고 그렇게 생겼다며. 그때 제가 내미는 손을 다 거절하시는 그 분들 속에서 제가 기댈 만한 곳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정말 나보다 더 힘든 역경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은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만났던 분이 오프라 윈프리. 물론 그 전에 방송 매체에서 많이 보긴 했지만 책으로 또 만나면서 저와 공통점을 많이 찾게 된 거예요. 아, 최인호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딱 생겼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힘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지금은 세상에서 긍정 메시지를 전하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나의 목표야. 사진을 딱 출력해서요. 저희 엄마 부엌 식탁 앞에다가 탁 붙였어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큰 덩어리예요. 제가 갈 마지막 골은 아니고요. 골 중에 하나. 네. 근데 너무 덩어리가 크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야겠다.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A4 용지를 딱 꺼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때 그냥 끄적끄적 썼던 거예요. 2012년도였어요. 그때가. 네. 정말 내가 이래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표를 정했는데요. 이걸 또 사진을 또 찍으시고 이걸 오픈한 지는 한 2년 된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생각을 한 거죠. 인호야, 네가 학위가 없다고 무시를 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원에 진학해야 되겠다. 오케이, 나 내년에 대학원 진학할 거야. 네, 인호야, 강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을 다 이겨내서 이 노하우를 책에 담자. 2014년에 나 책 낼 거야. 2015년 나 정말 큰 평생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잃었잖아요. 아파트 다시 되찾을 거야. 2015년. 2016년 나 정말 멋진 아카데미를 개관할 거야. 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이긴 한데요. 2016년 저는 원래 방송인이었잖아요. 네. 오프라 윈프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눠줄 수 있는 방송을 반드시 할 거야. 그리고 쭉 죽는 날까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나처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저도 이겨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딱 적었어요. 이건 역시 저희 부엌, 엄마 부엌 벽에다가 딱 붙였어요. 저희 가족들이 처음에 딱 보시고 뭐라 하셨을까요? 딱 보시고 와, 이렇게 되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커피숍 하자고. 근데 제가 어디에 묶여서 하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힘들 것 같고 자본도 없고. 붙였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붙이고 나서 정말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 현 위치. 최인호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강점들 쭉 찾아냈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던 것들 다 찾아냈어요.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보람됐던 것들 다 찾아냈어요. 그걸 여러분 한 페이지에 이렇게 가득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최인호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와! 사람들이 그렇게 날 무시했을 때 나 아무런 말도 못했는데 하나하나 내 안에 무의식에 깔렸던 나의 자원들을 꺼내놓으니까 눈앞에 보니 인식이 된 거예요. 최인호는 대단한 사람이네? 오케이. 현 위치 파악을 했어요. 골 설정했죠. 내년에 뭐? 대학원에 가야 돼요. 이 두 개가 딱 세워지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저는요. 제 아우라가요. 잿빛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현란한 의상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의상을 입고 밖에 사람들과 소통하러 나간다 한들 제 얼굴, 제 아우라는 잿빛이에요. 그런데 현재 위치 파악했죠. 내 안에 이거 이렇게 많이 있구나. 자, 그 다음 오케이. 내년에 대학원이야. 그것만 생각하니까 온통 이노야 어떻게 하면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년에 대학원에 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대학원에 갈 수 있는지 완전히 몰빵이 된 거예요. 몰입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무언가를 계획했을 때요. 뒤돌아서 보지 마세요. 아니면 현재 자기 부정적인 자원은 보지 마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걸 꿈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노야 네가 어떻게 강사가 된다고 어떻게 대학원에 가? 넌 지금 나이도 많고 돈 한 푼도 없고 엄마 집에서 기거에 살고 있고 남편도 없고 애가 딸려 있고 어떻게? 저 그때 커말 자격증 2급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만 계속 주의를 둬요. 그럼 제 에너지가 어떠겠어요? 계속 다운돼요. 난 할 수 없어. 그래 사람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죽어야 돼요. 근데 앞만 봤어요.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가장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미래를 봤대요. 미래를 봤더니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더래요. 그 말이 너무나 위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도를 탁 벽에다 붙이고 그 다음날 엄마 방에 이렇게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요. 그 방에 책상을 하나 두고 네, 매일매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했어요. 저 공부 잘했던 애 아니었거든요. 네, 에너지가 그렇게 쏠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글을 쓰다가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매일매일 봐요. 그러면 베란다에 나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나의 최인호의 미래도 저렇게 밝을 거야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네. 2013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죠. 2013년도에 대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네, 국민대 경영대학원 MBA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뭔가요? 2014년 책을 내야 돼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나요? 이제 또? 오케이, 최인호야, 현재 너 여기에 있어. 자, 앞으로 책을 내야 돼. 어떻게 하면 책을 낼 수 있을까? 온전히 에너지가 거기에만 쏠려요. 네, 2014년 12월에 제 책이 전국에 깔렸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뭔가요? 아파트. 와, 큰 거. 2016년도 아카데미 개관. 네, 정말 놀라운 게 제가 작년에 여름에 그 지도는 제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다시 그려봤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노야, 뭐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노야, 너 아카데미를 강남 대로변에 세우고 싶어. 차리고 싶어. 그게 저희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남대로에서 가장 큰 고층 빌딩 사진을요. 또 오려서 벽에다가 탁 붙였어요. 여러분 벽에 붙인 이유가 있어요. 매일매일 들여다보잖아요. 뇌가 인식을 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눈을 떠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이게 작년에 그려서 그런지요. 1년 앞당겨졌어요. 강남대로에 저희 카페 형식의 스피치 소통 아카데미가 오픈을 했어요. 논현역과 신논현역 그 사이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저 보이시죠? 3층.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놀러 오세요. 커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다 되는 지도인가 봐. 그 다음 뭔가요? 아파트. 네. 아카데미가 2016년인데 1년 당겼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1년 정도 유예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까? 요즘 부동산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내년에 같은 해였어요. 토크쇼? 내가 진행을 하고 싶다. 근데 그 전조 증상인지 얼마 전에 JTBC에서 저와 저희 아카데미 교육원을 촬영해 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조 증상 아닐까? 또 이렇게 북포럼 TV에 출연하게 됐잖아요. 그럼 내년에 좀 진출이 용이하지 않을까? 여러분 어때요? 네. 그리고 얼마 전이에요. 9월 달인데요. 네, 인플로우 저희 교육과정이 있어요. 나를 바로 세워야 소통이 된다라는 20시간 교육과정을 보건복지부에서 개최하는 창조교육 기획 공모전에 당당히 1등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기본이 뭔가요? 나를 바로 세웠어요. 제가 교육장에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삶이. 불과 4년 전에 내가 정말 한 푼도 없고 그렇게 바닥이었을 때 어때요? 어쨌든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저를 생각하면요. 마치 국어라는 거지 같았어요.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저 이런 사람인데요. 저 한 번만 써주세요. 저 일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손을 다 놨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울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세상은 다 이런 식이구나.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세상은 이렇게 차가웠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제가 3년 동안 정말 새벽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정말 이를 악물고 나를 바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교육장을 착 차리고 났더니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교육장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막 전화 와요. 어떻게 하면 최인호 씨 만날 수 있어요? 최인호 씨 여기서 강의해 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막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 섣불리 저한테 연락을 못 하세요. 인호야 문자, 카톡이나 네가 언제 시간 날 때 전화 한번 주면 좋겠다. 너무 바쁘지? 막 이렇게. 그래서 교육장을 사실 오픈하고 제가 이렇게 앉으면서 그 사실을 딱 생각했을 때 처음에 살짝 통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저한테 제발 와주세요. 저 기회 한번 주세요 했을 때는 모두 다 등을 돌렸더니 이제 내가 잘 되니까 모두 다시 나한테 찾아오는구나. 약간 통쾌한 마음이 사람인데요.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넘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그 사람들도 나를 바로 세우는 중이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는 과정이었구나. 그들에게도 인생이 있었구나. 살기 위해서 다 그랬구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진 게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누군가를 사람과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막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어떻게 하면 말을 예쁘게 할까? 어떤 소통 스킬을 할까? 어떻게 의상을 잘 차려입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혹하는 어떤 소통 스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더 에너지를 쏟기 이전에 나를 그냥 온전히 바로 세우면 이게 그냥 넘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책의 챕터 1에는요. 나를 바로 세우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자존감을 세우자.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 대등하게 대화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어떤 상대를 만나도 여러분 대등하게 대화 가능하시던가요? 어떠세요? 쉽지가 않죠.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 아니면 나를 정말 대놓고 깔아뭉개려는 그 사람 앞에서도 대등하게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면 돼요. 여러분 자존감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끄럽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얼마 전에 최근에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저기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저 사별했습니다. 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최인호 자존감이 이제 많이 채워졌구나. 그리고 제 책에도 제 이야기가 다 오픈돼 있어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인호야, 네가 정말 책을 잘 냈어.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썼니? 네, 여러분 그게 저의 삶인걸요. 그냥 저인걸요. 저는 부끄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을 세워볼게요. 자, 여러분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뭘로 하나요? 자, 대화. 대화는 말, 행동, 신체 언어로 하죠. 네, 말의 내용과 이런 비언어, 신체 언어로 우린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스피치 또 학원이고 성우 학원이기도 한데 오셔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스킬적인 면을 많이 원하세요. 그리고 제 책 강의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건요. 다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스킬을 들으러 오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떤 얘기 하나요? 나를 바로 세우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이 말과 행동의 신체 언어는요. 배워서 하는 스킬은 금방 바닥이 나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묻어나와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신념, 가치, 선입관, 편견, 경험, 두려움, 느낌 등등등등등. 이게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저것들이 내가 평소에 인식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무의식에 다 깔려있는 것들. 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굉장히 교육도 잘 하시고 우아하시고 교양이 넘치시고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사정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정말 딱하네요. 그럼 아이가 지금 할머니가 키우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다가 어떤 대화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가 지금 왔는데 편모라고 반대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하시게 된 거예요. 제 딸은 지금 한부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아차하신 거예요. 네.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나와요. 우리 TV 뉴스에 보면 아니 저런 직위에 계신 분이 저렇게 명예를 갖고 계신 분이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스킬, 행동 스킬을 배우기 이전에 내 안에 정말 어떤 신념, 가치관들이 있는지 그거를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네. 오프라인 프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겠구나.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누군가를 만나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 있어요.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상대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럼 나는 내 안에 어떤 게 심어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게 스피치 소통의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기쁨이나 성공이나 강점이나 보람 이 네 가지 리소스 가운데 한 가지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느꼈던 기쁨,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안에 들어있는 강점, 성공, 보람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가지만. 평소에 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드렸을 때 거침없이 쓰세요. 근데 평소에 너무 바쁜 우리 현대인들은요.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늘 일에 떠밀려서 하루하루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혹시 지금 딱 나는 바로 이거예요. 저는 기쁨 이거예요. 성공 이거예요. 라시는 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한 분 저 발견했어요. 자, 내 안에 뭐가 심어진 거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보이죠. 여러분 딱 표정을 딱 보니까 한 분이 탁
저 있어요라는 표정 잘못 봤나요, 제가? 네. 혹시 어떤 거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기쁨, 성공, 강점, 보람? 보람 하나 있죠. 네. 저도 전자책 실례지만 어디 누구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컨텐츠 연구소의 김승훈이라고 하고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전자책을 썼어요. 와! 네. 박수 보내주세요. 지금 책을 쓰셔서 굉장히 보람된 자원이 하나 있으신 거네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는 정말 이렇다 할 성공 없는데요. 좀 기쁨 없는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이걸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없어요. 이러세요. CEO 과정이었어요. 대표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 굉장히 업무가 많으시잖아요. 기쁨, 성공, 강점, 보람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써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거, 최근에 가장 기뻤던 거 한번 써보실까요? 대표님이 인상 쓰시면서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대표님 한번 기쁨 나눠볼까요? 자꾸 추궁하지 마요. 이러시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네. 그러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이제 막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가장 최근이라도 괜찮아요.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그게 나인데요. 왜 상대는 기쁨이 굉장히 커 보이고 내 건 작아서 막 가리고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나인데요.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막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쁨이 되려나? 네, 얘기해 보세요. 아니 오늘 주유를 아침에 출근 전에 했는데요. 그 주유소가 항상 생수병을 줬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직원이 나한테 커피를 타주네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대표님 표정이 어땠을까요? 미소 짓고 계세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있으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매사 한 순간순간을 음미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이게 내 인생이 아니게 된 거예요. 기쁨, 성공, 강점, 보람이 굉장히 이거 가지고 나 자존감을 세워? 시덥지 않아? 전혀 아니에요. 하나하나 하루하루 음미하게 되고요. 이거를 채워가면서 내 안에 나는 이런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놀라운 거. 비엔나 소시지처럼요. 줄줄이 타고 올라와요. 네, 자 영상 한번 보실 텐데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한가운데서 재미있는 실험이 시작됩니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사과. 판매대 위에 사과가 수북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밤, 사과로 어떤 실험을 한다는 걸까요? 사과를 파는군요. 판매대는 2개. 하지만 두 판매대의 풍경은 많이 달라 보이죠? 실험 결과 A 판매대의 사과는 B 판매대에 비해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과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도쌍어 맛도전 명품 사과 단돈 1,000원에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판매율이 낮았던 B 가판대입니다. 꿀사과가 단돈 1,000원. 꿀사과 하나에 1,000원. 맛있는 꿀사과. 달고 저렴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사주기를 기대하고 있군요. 1,000원. 단돈 1,000원에. 자, 그럼 6배 높은 판매율을 보인 옆 판매대를 볼까요? 사랑이 이루어질 커플 사과가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만 듣고 키웠습니다. 오늘 2월 14일 설날 겸 발렌타인데이 사과를 선물해 주세요. 초콜릿보다 건강한 사과를 선물해 주세요.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이 이 판매대 앞에서 기꺼이 지갑을 연 이유는 사과의 원산지나 당도 대신 다른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네, A 판매대와 B 판매대 사과예요. 똑같은 사과예요. 네, 맛도 똑같고요. 생김새, 모양새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판매 수익이 달랐죠. 뭐가 차이 있나요? 스토리텔링, 네, 네, 팝법, 사과의 가치를 담았다.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역시 제목이 써져 있긴 하네요. 가치를 담아라. 네, 여러분 똑같은 사과인데요. 이 사과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을 먹은 사과예요.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다는 건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가치의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한 곳에 나는 그냥 어느 똑같은 회사원인 거예요. 옆 사람과 나는 다를 바 없는 주부인 거예요. 그렇다고 옆 사람과 나의 가치가 똑같진 않아요. 나만의 삶의 스토리가 다 달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온리 원으로 세상에서 유일한 정말 가치 있는 한 사람이에요. 가치가 쓰임새, 쓸모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쓰임새가 다 있는데 그 쓰임새가 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은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쓰임새를 모르고 스스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하루를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쓸모, 어떤 쓰임새로 살아가는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20대 때 방송했을 때 나의 쓰임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일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일을 했느냐?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냥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쓸모가 있는 분들이세요. 그 가치를 찾아보세요. 네. 가치와 가치관은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오랜 시간 강의면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막 작업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여러분 긍정 자원, 리소스 아까 찾으셨죠? 그거를 저희 뿌린 거예요. 나의 뿌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뿌리가 이렇게 기둥이 심어져야 돼서 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듯이 가치관은 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평소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관이 뭔가 그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여러분이 일이나 사랑이나 삶에서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난 이거 할 거야.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거 안 할 거야. 나는 저녁에 자기 개발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 라는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에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오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한 삶이 있어. 그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안 오신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 근데 그 가치관이 심어지잖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보셨죠? 내 안에 심어진 게 말과 행동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이런 가치관이 겉으로 다 묻어나와요. 근데 이게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브랜드가 되기도 해요. 이런 분 계셨어요. 저분의 가치관 뭐예요? 의리.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의리. 행동도 어때요? 의리. 그래서 작년에 빚 다 갚으셨다고 하죠. 이게 브랜드가 돼서. 그렇죠? 광고 엄청 찍으셨잖아요. 앞으로는요.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스토리가 브랜딩이에요. 네. 그래서 꼭 찾으셔야 돼요. 자, 이분의 가치관은 뭘까요? 이분 늘상 하시는 얘기. 해봤어? 네. 안 되면 되게 알아. 네. 가치관은요, 말과 행동을 고스란히. 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 이분의 가치관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뭐라 그러냐면 불도저라고 하기도 해요. 그쵸? 이게 뭐냐면요. 메타포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디 비유하면 이거구나. 네. 자, 긍정 자원 찾으세요. 나의 가치관 기둥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누군가 비유할 수 있는 메타포를 찾으시면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심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예요. 뭔가요? 소나무. 변함없는 소나무. 근데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요. 요 앞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소나무예요. 저는요
이 일을 하면서도 너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요,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노야, 이건 아니야. 너 이렇게 해봐. 네. 처음에는요, 거기로 따라갔다가 넘어지고, 여기로 따라갔다 넘어지고, 엄청 많이 울고 깨지고 다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어떤 게 있지? 나는 이런 긍정 자원이 있어.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채워지니까요, 뿌리가 깊어지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강남에 교육장을 열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미쳤구나. 지금 교육 사업이 기울고 있는데, 너 돈도 없는데, 경험도 없는데.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듣지 않았어요. 누구 얘기를 들어요? 제 얘기를 들었어요. 할 수 있어. 잘 되고 있어요. 네, 소나무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맞으면서도 기분 좋은 거는 참 이색 경험이네요. 여러분, 소나무는 어때요? 사시사철? 늘 푸르죠. 네, 저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와서요, 앞으로 어떠한 추운 겨울이 와도 늘 푸르게 살 자신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제 눈앞에 슬픈 게 있으면 좌절하고 힘들겠죠.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 네, 지금 제가 콘트라베이스 사진을 들고 왔는데, 어떤 교육장에서 어떤 남자분이 회사원이셨는데, 네, 이걸 찾으셨어요. 저는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콘트라베이스 소리 어떤가요? 굉장히 저음이죠. 둥둥둥. 다 같이 음악을 합주했을 때 이 소리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쵸? 네. 근데 그 회사원 남자분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여러분, 콘트라베이스 소리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저음이죠? 네. 근데 콘트라베이스가 없는 음악 한번 들어보셨나요? 상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음악이 굉장히 건조하고 가벼워요. 멜로디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회사에서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될 기본 베이스, 콘트라베이스입니다. 이 여사원들이 난리 났어요. 우! 그분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분은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콘트라베이스 같은 사람. 나는 뒤에서 묵묵히 기본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앞으로 그런 일을 선택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느 강의든 다 해요. 소통이든 스피치든 리더십이든. 네, 고등학교 리더십 캠프였는데요. 여러분, 10대들은요, 내가 누군지 더 빨리 찾더라고요. 속세에서 때가 덜 묻어서 그러는 건지. 10분이 지났는데요, 100명 학생들이었거든요. 다 손을 들어요. 다 찾았대요. 어떤 여학생이 막 손을 흔들어요. 넌 누구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선생님, 저는 휴지예요. 네, 너는 왜 휴지니? 선생님, 제 가방에는요, 다양한 휴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요, 휴지가 필요하면 저한테 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친구들에게 휴지를 건네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휴지처럼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될래요. 저 완전 감동받았어요. 박수 쳤어요. 오케이, 너는 앞으로 휴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쵸? 휴지처럼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면 이 학생은 오케이. 이거에 부합되지 않은 건 NO. 이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난리 났어요. 중국에서 수입한 빗자루요. 때 묻은 스펀지요. 네, 다 자기를 찾은 거예요. 이 정체성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바로 세워져요. 챕터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제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다양한 코칭 스킬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딱 하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역지사지, 관조, 이거를 간단히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역지사지 많이 얘기하죠. 되시던가요? 상대 입장이 되어봐요. 힘들어요. 네, 그럴 때는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자,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관조라고도 하고 예전에 우리 와칭이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그래 한번 이 상황을 멀리서 한번 볼까? 안 돼요. 처음에는 여러분 몸을 직접 움직여 보세요. 자, 지금 누군가와 여러분이 갈등이 있어요. 내가 1차 입장이죠. 그러면 상대가 2차 입장. 3차는 뭐냐면 이 두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사람. 네, 한 가지 사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대학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정말 온갖 스킬들을 다 알려줬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잘 적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봤어요. 그 중에서도 이 스킬이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수의과 학생들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지금 갈등이 있대요. 엄마와.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해요. 나와봐요. 그래서 제가 섰어요. 오케이, 너는 1차 입장, 2차 입장 누구? 엄마. 그럼 엄마에게 한번 얘기해봐요. 엄마, 나는 수의과 학생인데 고양이 동물 키우는 게 당연한 거다. 왜 반대하느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자 2차 입장 누구예요? 엄마한테 가서 서봐요. 이게 몰입이라는 스킬이 또 필요한데요. 온전히 몰입을 해본 거예요. 이 친구가. 엄마 입장에 딱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힘드신 게 계속 나인 거예요. 근데 온전히 몰입해서 딱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몰입을 잘하는 친구더라고요. 딱 서서 보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방은 돼지 우리처럼 만들어 놓고 무슨 고양이를 키우니? 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랬구나. 자, 그리고 3차 입장이 되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 1차 입장, 2차 입장. 자, 지나가는 사람이야. 고양이 때문에 아들하고 엄마가 싸우고 있어. 어때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차 입장에 왔어요. 느낌이 어때? 많은 생각이 들어요. 2주 후에 그 학생을 수업 시간에 만났어요. 선생님, 네, 저 고양이 키우게 됐어요. 어떡해?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처음으로 자기 방에 돼지 우리라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그냥 치웠대요. 그냥 그날 치웠대요. 근데 엄마가 딱 보시더니 아휴, 그렇게 고양이 키우고 싶어? 키우게 됐대요. 근데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 나. 나를 먼저 바로 세우면요. 자존감이 세워지고요. 이 자존감의 형성이 소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와 애써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다음 문제. 온전히 나를 그것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시간이 넘게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네, 강남 대로에 있는 저희 교육장에 문의 주시면 네, 제가 따뜻한 커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만 더. 사실은 원래 요즘에는 제가 좀 뚱뚱해져 갖고 원피스 안 입고 오는데 미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신경 써서 왔는데 힘들어 죽겠네요. 아니 1시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한 20분? 너무 짧았죠. 여기 팬 생기셨어요. 막 던지고 난리 났어요. 자, 우리 최은호 대표님께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없으세요? 그렇게 던지시더니. 그러니까 사실 질문 있으신 분이 잠깐만요. 질문 있으신 분 제가 다음 거 소개해드리려고 여쭤봤어요. 저희가 이제 1시간 강연을 하시고 이거 방송을 마무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좀 대표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좀 가지시고 함께 남은 시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최은호 대표님 너무 말씀 잘하시죠? 제 말이 맞죠? 미모도 뛰어나시죠? 네, 오늘 감동도 있었고요. 또 웃음, 의미, 가치, 긍정적 효과 나도 찾으시고 팬도 만드시고 그죠?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 강의를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열심히 좀 재밌게 해주신 최은호 대표님께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2부에서 네. 뵙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초만 빨리 안내드리고 방송 마무리할 텐데요. 이거 마치고 나면이 오픈 모임이 있고요. 제가 오늘 그 장표는 준비 못했는데 보네르 땅에서 케이크 오나요? 오늘도?
네, 보낼당에서 케이크 협찬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오냐면 이 책 그대로 와요. 그래서 남아서 같이 케이크도 드시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되고요. 다음 주 예고만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거 지난주 거 또 썼어요. 다음 주에 오늘 최인호 저자님, 대표님 멋지게 이기는 대화기술 굉장히 멋진 내용 들으셨고요. 한근태 저자님의 누가 미래를 주도하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는 저희 북포럼이 몇 회? 400회. 네, 400회예요. 400회. 특집으로 준비가 됐고요. 특집에는 패널 분들이 나오신데 당연히 한근태 저자님 나오시고 그리고 노코멘트? 네, 비밀이랍니다.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입이 간지러 죽겠는데 우리 오프에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400회 특집이니까 기대하시고 또 다음 주에도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 최인호 저자님 너무 잘 모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